네, 그 가운데 눈물을 또 흘리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요? 예. 그거 못 봤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 네, 시민분들이 즐거워하고 국회의원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좋다 그래도 진짜. 아니 근데 굉장히 동떨어진 리액션이야. 그래서 갑자기 어디 뭐 비 독촉 전화가 왔나? 아유 처량하게 손까지 아 이거 울리고 이게 동떨어져 있어요. 동떨어져 있어. 이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지금 언론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분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야. 최민희 위원장님 박수로 맞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열을 한 박선원 의원님 박수로 맞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저희 지역구는 네. 의원님 지역과 좀 다를지 모르는데 55만 명이 부평구라는 데 사는데 네. 그 절반이 딱 절반이 26만 명 정도. 네 돼요. 마이크. 네. 네.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아침에 우리한테 유리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악수할 때 사람들이 반갑게 해줘요. 그리고 조금 안 좋은 뉴스나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네. 그럼 저녁에 퇴근하면서 손 안 잡아요. 그렇게 민감해요. 민감하네. 네, 그 부평구가 저기 그 노동운동의 어떻게 보면 산실이고 와 민감해. 시민사회운동도 굉장히 발달했는데 정치적인 각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야 이거 4%에서 7% 따라 좁혔다는 생각이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긴박해가지고 마지막 날은 그냥 한 번만 1번 찍어주세요.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하루 종일. 근데 제 보좌관이 우리 제가 전략본부 부본부장이니까 이제 본부에 파견돼 있는 거예요. 그래 친구가 와가지고 아침에 네. 51.5%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39 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소리야? 내 느낌에는 이거 5에서 7% 이기면 진짜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말대로 하면 내가 20만 원 줄게 하고 20만 원 딱 줬어요. 그 보좌관은 출구조사랑 네. 같았네. 네. 그리고 그리고 출구조사 소식도 좀 들었거든요. 네. 출구조사하고 그다음에 출구조사가 아니고 사전투표. 그때도 꽤 우리가 많이 이겼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긴 걸로. 근데 이제 현장에서 느낀 건 그렇지 않았거든요.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얼마나 초조해져요. 근데 진짜로 50일이 나온 거예요. 출구조사에서. 그러니까 눈물이 그렇게 딱 쏟아지는 터졌구나. 거지. 사진 네? 이 사진 표정만 보면 김문수 지지자예요. 김문수 지지자. 아니, 맞잖아. 혼자만 옷도 색깔 아니 저기 뒤에 한병도 내가 한병도처럼 한병도 의원님처럼 해야 되는데 네. 울게 된 거는 진짜 이거는 질 수도 있는 선거라는 정도로 막판에 쫙 쫓아오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네. 저보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뭐 사태질하고 욕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한 사람이 서너 사람 생기는 거예요. 오전에도 안 생기고. 뭐라고 하면서 사태질을 해요? 사태질할 소재가 없잖아. 아니 누구 싫다. 그냥 싫다고. 그다음에 김문수 네. 찍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호등 커밍아웃을 바뀔 하는 때 거구나. 이렇게 악수하려 그러면은 옛날에는 20명이 건너오면은 뭐 7, 8명 악수하면은 이제 지나가니까 그 정도 악수를 할 수 있었는데 4, 5사람 지나가면 손을 안 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졸이신 거야. 간절하기도 하고 당연히. 손을 안 피는 거 보면서 이게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닫기 시작하는구나. 그거 느낀다니까요. 네. 부평을 이란데 그래요. 그래서 그 20만 원은 다시 환수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줬죠. 틀렸지만은 그래서. 51%안 나왔지만은 네. 안 줬어. 그래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사전투표 여론조사 때 살짝 좀 느낌이 왔다. 잘못이 아니 그러니까는 과대 표집 우리한테 유리하게 잘못 표집되거나 네.
이 응답하는 분들이 조금 다르게 응답을 하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박선원 의원님은 또 절박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간의 대선 기간 중에 그 공작조들 다 폭로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거 나는 졌으면 지면 바로 재표하는 예. 거야. 나는 여기 딱 지면 바로 오음리 케이블타에 딱 가가지고 묶여가지고. 저희 맞습니다. 화천 끌려갖고 8호에 네. 바로 영연백에 넣어가지고 수장 당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아 저는 이게 다 관외까지 해보면 저희가 20% 정도 저희 지역은 이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거기서 1, 2%뭐 차이 날 것 같아요. 20% 정도 이겼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험 안 했고 일단 저는 남양주의 특성이 남양주 갑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보다 5% 정도 더 득표했고요. 그게 목표였고 딱 이뤘고 그다음에 저는 악수를 안 하기 때문에 하자고 막 오면 해주는 그런 이렇게 먼저 악수를 안 하니까 그런 일 안 겪죠. 조금 아니 저도 그거 왜 그러냐면 겸손하셔야죠. 아니에요. 저는 허리를 너무 굽혀서 사람들이 악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허리 피라고 하시죠. 아, 허리. 네. 허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거운동 자랑이구나. 딱 꺾어라. 아니 근데 저는 이번 선거를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은 다 안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박진영 씨랑 나왔을 때 네. 김문수의 상승 여력이 41%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셨습니다, 이 근데. 자리에서 네. 그래서 무게선이 41이다. 예, 그 분석을 해보면 상승 여력이 41까지 간다. 하셨어. 네, 네. 저 예, 말씀. 그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출구조사 딱 발표됐을 때 제가 사람들한테 더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래도 10% 내외 혹은 더 좁혀줘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런 불안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지난 3년 동안 짓눌려서 살아왔는데 맞아. 제가 약간 과다하게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네. 저 뭐 저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그 이유가 최강욱 의원님 계셔서 죄송한데 저는 친노 친문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낸 왜 사람. 저한테 죄송하세요? 왜 죄송해요? 아니,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0.73% 차로 석패했잖아요. 네. 그 중요한 이유가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봤어요. 네, 그것도 당시에. 우리 친문이 똘똘 뭉쳐서 안 밀어준 거라고 해서 죄책감에 무지 시달렸어요. 그래서 2022년에 이해찬 대표님이 한 보름 거의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렇게 지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러고선 뭔가를 결심한 듯이 올라오셔서 소집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훌륭한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주질 못해서 이 사람이 저렇게 0.73% 차로 졌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하면 이제 그때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비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몇 명이 그 동의를 했고 그리고는 그 이후로 이재명 후보 가족이 당한 대통령 가족이 당한 고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남의 일이라서 그렇지 그 조국 내 가족이 풍비박산 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은 뭡니까? 그 하여튼 온 가족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3년 동안 진짜 그러셨구나. 괴로워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되시고 나니까 이제 빚 갚았구나. 나에게 이제 빚쟁이는 없다. 그래서 저는 눈물이 아니라 아주 막 그래갖고 그 발표하자마자 날라가지고 방송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 뒤로는 바로 날르는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 그 짓눌린 정도가 우리가 그러셨구나. 잘못해서 한 가족이 그건 풍비박산이 몰랐네. 나고 오늘 처음 얘기하니 그리고 처음 이재명 하셨구나. 후보 같이 사실 이노센트 막 그 순결무구한 건 아니라도 저렇게 훌륭하고 뭐 저런 사람이 우리가 0.73%로 지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2022년 대선 때도 민주당 의원분들을 방송에서 제가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때 뭐 더 라이브 할 때니까 더 많이 만났지. 아 그렇죠. 예. 그때 그 반응과 분위기와 이번은 느낌으로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천양지차입니다. 맞아요. 그때는 이재명 후보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건 진짜 제가 처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해봐야 뭐 분란만 생기지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 그랬어. 그 당시에
받으셨던 느낌은 느낌이 아니야. 아. 그렇게 언어로도 얘기했어. 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더 심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막 서로가 막 더 열심히 막 누가 보지도 않는데 막 그러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달라진다고 같은 사람을 놓고 저 그게 혼자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아까 이해찬 총리님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지금 와서 밝히자면 그 사모님 통해서 이래저래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매불쇼를 보셔. 누가요? 이해찬 총리님 부부가. 그래요? 그러고서 이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매불쇼에서 얘기해줘라. 오. 이거를 저한테 몇 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이게 지금 시민들이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나, 뭐가 부족한가, 어디를 메꿔야 되는가 이런 거를 진짜 계속 생각하셨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 훌륭하시네. 그래도 우리도 얼마 차이로 이겼다? 20%요? 우리 20%. 20% 포인트. 내외로. 그러니까 뭐가 우리, 지었고요? 우리 아니, 저 남양주 지역. 네네. 저는 그래도 14.5% 포인트 차이로 나는 우리 구에서는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왜냐면은 그거 계산하고 계셨어요? 죽기 살기로 했으니까. 아이고 누가 모릅니까? 아유 그 물레방아까지 돌고 하셨잖아요. 유세차를 이렇게 많이 탄 네. 국회의원은 처음 봤대. 우리 네. 동네에서. 아이고 누가 몰라요. 아니 그 이야기는 해야지. 그래서 우리 부평 그 구민들이 얘기는 반응을 해주셨죠. 예. 그 기왕에 탄통 좀 들고 다니시지 그랬어요. 케이블 타이 코브라 탄통 케이블 같은 거. 아니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의원님 내 앞에서 텀블링 옆구르기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이래서 그럼 찍어준다고. 그래서 내가 아 무릎이 아파서 네. 동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이러죠. 네. 있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술을 한 잔도 못 먹었어요. 네. 2016년에. 근데 술을 한 잔만 소주를 먹으면 먹으면 찍어준다는 찍어준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 6년 사람 동안 노력해서 소주 한 잔을 딱 먹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찾아가서 소주를 딱 한 잔 마셨어요. 그래갖고 한 표 받았었죠. 그 총선 때. 눈물 진짜 난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 이번에 영상에도 그런 거 몇 개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왜 나는 진짜 만약에 내가 영상 안 봤으면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 했을 거예요. 계세요. 막 있더라고 진짜. 근데 나는 솔직히 보면서 와 진짜 국회의원 진짜 힘들구나. 이게 뭐야? 술 먹으면 내가 찍어줄게. 먹어봐 그러더라니까 진짜. 아 진짜로. 진짜로 근데 이제 그렇더라니까. 그런 수모를 겪어서 국회에 들어왔는데 박선원 의원처럼 그렇게 역할을 훌륭히 하면 이러려고 내가 수모를 겪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야 이거 한 방에 그냥 다 네. 보상 받는군요. 근데 네. 네. 그 방금 체육 앵커라 그래요. 사회자라 그래요. 그 선생님이라 그래요. 체육입니다. 선생님. 그냥. 체육 씨 이야기 하신 대로 그 우리 그 구의원 시의원들 있잖아요. 말씀 들어보면은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쉬었대요. 지난 대선보다 쉽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반응이 네. 따뜻했다고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대세로서의 정권 교체 내란 세력이 잘못했고 네. 윤석열이 경제를 했어요, 평화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거 하나도 없죠. 여기서도 시민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의 구성원들을 시민들이 대하는 모습이요. 이렇게 의원들은 실제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온갖 요구를 직접 받고 소위 말하는 수모까지 겪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고 친근하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우습게 알아. 그건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구걸하거나 사정하는 사람이고 네. 선거 때 내가 갑질해도 찍소리 못하고 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법관 뭐 이런 거 평생 볼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질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대단한 걸로 알고 네. 참. 국회의원은 줄여야 된다 그러고 아, 대법관 늘리는 거는 또 선동당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게 근데 굉장히 모순적인 예, 네. 그게 의대가 진짜 그 포퓰리즘의 전형이 그거를 그렇죠.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나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적 정당성이 국회의원이 1000배도 높고 그렇죠. 그럼. 직접 뽑는 네. 건데. 근데 오늘 그 취임식 때 저는 취임식 저희 아닙니다. 취임 선서입니다. 예. 아이 좀큰 소리 치지 마. 우리 동네 가니까 나는- 오늘 또 체육한테 당하고 왔대. 아니 근데 지난번에는 내가 진짜 그 김현태 때문에 어머니가 걱정하신다 그래서 예. 한두 번 당해줬는데 이번에는 왜 당했어요? 나한테 이러더라고. 아니, 이제 이번에 봐봐 내가 정권이 당하니까 바뀌었어. 밀어봐 주세요. 정권이 바뀌었잖아. 그런데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조이대가 올까? 아프다고 네. 올까? 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또 조이대가 오면 어떤 태도일까? 네. 조이대는 저도 원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 예, 마지막 전에. 대법관이 조이대였거든요. 2달 만에 했어요. 저도. 그런데 거기에 그 김영두 헌재 재판관, 국회의장 조이대, 김영두, 그다음에 이주호, 노태현 이런 네. 거예요. 나머진 별 반응이 없는데 조이대 진짜 안절부절하더라. 네. 그거 보고 거기 현장에서 계속 조이대만 보셨군요. 저는 조이대 저 포인트 다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예, 저는 두 사람을 봤는데 저는 김영두 김영두 괜찮아. 헌재 소장 소장, 김용태님께서는 네. 우리 대통령님 이제 취임사 하시니까 계속 그걸 숙지하고 야, 이 내용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하신 내용이 네. 그 헌재의 판결문의 맥락하고 딱 맞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맞는 거예요. 내용 전체가. 야, 그래가지고 야 나하고 똑같은 말하네 이런 표정이고 네, 조이대 조이대는 선생은 안절부절, 네, 울그락불그락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인사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이제 지금 우리 지금 됐을 때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이대 대법원장한테 인사했죠. 한마디를 했어요? 예,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잘 지내셨느냐 그거였다고 나중에. 잘 지내셨어요라고 물어봤대요. 그렇게. 예. 그게 나왔어요. 그렇게 보도를 보고 지금 왔어요. 그 자리에서 보도가 안 됐어요? 들렸고 저는. 오. 근데 진짜 그 태도가 달랐어요. 네, 그리고 이주호는 별로 뭐에 세상사의 반응이 좀 없는 그 표정 그대로였고요. 야, 근데 나 같은 정도의 수준이면 내가 그 자리면 네. 저 아시지요? 저 아시죠? 예. 나 정도 수준이면.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김혜경 사모가 여사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조용한 내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진짜 괜찮았어요. 네. 뭘 맥락 없이 이렇게 계셨는데 뭐 맥락 없이 그렇게 하세요? 왜 맥락이 없냐면 네. 그 국민 보시기에 좋은 모습과 태도와 자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연설이 길었어요, 사실 좀 네. 길었는데 짧게 지나간 것 같아요. 내용이 좋아서. 내용이 맞아요. 좋았어요. 진짜 그리고 좋았어요. 되게 말을 이렇게 딱딱 끊어서 잘하셔서. 네. 근데 이제 저는 조이대는 저걸 듣고 있나 무슨 생각 있나 그거만 이러다가 보셨어요. 그럼 여사님 입장에선 좀 긴데 자세를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봤는데 끝까지 너무 꿋꿋하게 계셔서 제 두 가지 봤어요. 저는. 관전 포인트가 참 다르시네요. 그래도 어제 지인분들이 여사님한테 당선 유력 떴을 때, 당선 확실 떴을 때 축하 전화를 드린 모양이더라고. 근데 이제 펑펑 우시더래. 그간에 그래요? 긴장이 풀리고 그렇죠.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펑펑 온 거하고 울었다고 똑같아요. 오. 왜 여사님 그 우시면 시간에. 되고 나는 울면 안 되는 부인이 아니잖아. 남녀 차별하는 겨? 죄송합니다. 나 목숨 걸고 진짜 싸워왔는데 죄송합니다. 네. 4월 4일 전에 파면 안 당할까봐 맞아, 내가 맞아. 한 이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네. 맞아. 그때 우리 그 강경파였어요. 강경파들은 그리고 다 오늘 저는 우리들은 저 매일 그 장면이 그랬어요. 보였어요. 저 그 국가 요인이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대행,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있었던 겁니다. 네, 노태. 5명이에요. 네. 그 중에 3명이 판사야, 판사 출신이야. 이만큼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국민 앞에 지는 거 보시면, 그렇지.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네. 그것들 진짜 개혁해야 됩니다. 정신 구조를 내일- 바꿔놔야지. 아니 근데 지금 정말 짜증나는 그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애들 얘네들은 진짜 마지막까지도 매너고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요. 뭐 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브리핑을 가졌는데 네.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면서 필기도구 제공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어서 너무 황당무계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 집무실에 아무것도 예, 없다. 심지어 아무도 아무것도. 심지어 인사 발표하고 나면 실행을 위해서 서명하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 시스템도 없어서 지금 손으로 지장을 찍어야 하나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런 두 상황이다. 가지잖아. 증거인멸 나쁜 하나, 놈들. 그리고 인수인계 제대로 하지 않는 거 두 가지. 예의도 없고. 진짜 너무 화나네.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 저 출근하실 때는 그 한광호 비서실장이랑 네. 걔네 그 경호실장이랑 나와서 영접했잖아요. 네, 네. 야 이것들 진짜 기본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례차례로 우리 이제 어공 늘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무적으로 임명되는 비서관하고
행정관들이 들어가니까 그 순서대로 저쪽에서 빠져나가줬어요. 네. 박근혜 때는. 네. 그래서 사실 동거가 조금 그렇죠. 어색하긴 있었죠. 하지만 네. 그래도 있었어. 예. 청와대 시스템 돌아가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 네. 심지어 그 파견 근무하던 직업 공무원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원대 복귀 하라고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 이거 뭐 하는 이거 짓이야, 해도 이거 너무한 아니 진짜. 이게 거야. 그 처음부터 끝이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 너무하잖아요. 시스템이. 원래 게릴라전에서 쓰는 용어인데 견벽청야라 그래가지고 모든 다 벽 비워버리는. 집에 벽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다음에 들판에 곡식이 곡식 보고 다 싹 태워버리고. 베버리고 그다음에 우물에 독을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중에 왔을 때 못 버티고 알아서 사라지거나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 게릴라전이 네. 견벽청야라고 하는 전술이 있어요. 완전 그 전술 쓰는 거죠. 아 근데 하나는 좋은 일도 있어요. 어제 이주호가 그 류일임 예. 해촉했어요. 예. 유일임 방탄. 네. 유일임 해촉하고 그리고 이창수 조상원 얘네들은 도망갔고 아 박성재 그거 박성재가 딱 그거 대선 날 사표 수리를 바로 해버렸더라고. 그리고 오늘 거기 네. 그 자리에 또 온 거고. 똥 씹은 표정하고 앉아 있어. 그 이주호 그것도 했지. 윤석열이한테 개겼다고 저기 해가지고 법무연수원에 뭐 보고서 안 냈다고 징계했던. 네. 그거는 또 결제했지. 맞아요. 이정현 검사요. 이정현한테. 아, 그 저기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 우리 네. 밑에 의원님 1차장이었죠. 예. 바로 옆에 차석해가지고 한 일차장. 팀으로 윤석열하고 반기를 들었는데 네. 야, 우리 이정현 검사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연수원 가서 한 구석에 앉아 있다가 이번에 막판에 징계 받았어요. 네. 또 고향 사람이라고 챙겨주시는 아 챙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 그동안에 고생이 진짜 많았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국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 진짜. 진짜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일단 특히 당장 우리 위원장님은 그 방송 3법 네. 그거 지금 또 아주 네. 일단 집중하고 저희가 해야 계시잖아요. 될 일이 지금 제가 류일임 말씀드렸잖아요. 류일임 류일임이 없어졌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원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류일임이 6월 3일 그만뒀으니까 2달 이내에 그 위원장도 임명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지금 방심위에 2명이 윤석열이 임명한 2명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통령 몫이에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요법 체제에서 임명을 하면 위원장 한 명밖에 못 하는 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방심위가 지금 저런 구조로는 방송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을 발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게 방송 3법에 안 들어가 있는 별개 법으로.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를 바꾸는 법이 있어서 그게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서 정청래 위원장과 지금 소통 중입니다.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방송 3법인데 그거는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관여 못하게 하는 법이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 방문진법, KBS법, EBS법 이사 선출 방식을 네. 뭐 절대의결 정적수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전부 다 해왔는데 시민사회의 50% 이상을 떼주고 뭐 이런 법은 사실은 여당이 하기 싫어합니다. 예, 하기 싫어하지 권력 그래 잡았으니까. 너무 최욱 씨는 정말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정말 옆에서 이게 하기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여당은 그렇게 하기 너무 싫어해. 잘 찔르셨는데요. 잘 찌릅니다, 저. 이미 우리 내부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박선호 의원님 바람 쓱 잡잖아. 아니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했네. 바람 잡으시잖아. 아니 왜 우리는 당하기만 해야 돼? 이런 말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왜냐면 우리 그거는 윤석열 정파적으로 경험했으니까. 틀린 말이 아니고 저희는 요 방송만은 정파를 떠나서 독립시키는 게 맞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수선함이 있을지 몰라도 자리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처럼 사적 소유 구조와는 달리 공영 그렇죠. 방송은 내부 사람들이 사장만 잘 괜찮은 사람이면 매우 우수합니다. 네. 마치 정현주 KBS 사장이 있을 때 KBS가 드라마 오락 뭐 전체적으로 다 다 잘했으니까. 우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독립시키는 게 맞아서 추진할 네, 거고요. 이게 근데 진짜 용기 있는 일이야. 저 욕먹는 일이에요. 네, 욕먹는 제가. 일이야. 근데 욕먹고 그냥 가면 되고. 예. 근데 복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정권이
방송을 장악 못하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장이 오든 또 사내로 들어가면 사장과 내부 구성원 간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내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좀 더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장추천위원회 그리고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편성위원회 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언론 노조랑 그 현직 종사자들이랑 일부 사측과 다 논의해서 네. 내일쯤 요걸 가지고 과방위 정책 조정 회의를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6월 5일 날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 등등이 통과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2일쯤에 한 번 더 본회의를 내란 열어서 특검.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와. 예, 그래서 저는 내란 이 특검. 부분은 통과시킬 거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또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방통위도 방통위 빵진숙. 근데 이제 기본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은 할 거다. 네. 옳은 일은 하는데 모범생 컴플렉스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이뻐 보이고 착해야 되니까 맞아요. 부드럽게 해야 되고 아, 근데 그냥 의원님.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좀 할 아 그런 거는 이제 의원님, 지양을 어디를- 해라. 거는 하되 딱 그렇지. 부러지게 의원님 제대로 하죠. 어디를 봐서 제가 예쁘고 착하게 보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아니 외모 얘기는 하지 위원장님 훨씬 잘 않습니다. 아시지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국민에게 보답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네 건 줄 알고 이제 맞아요. 지들끼리 하거든. 그것도 맞아. 네, 그거 감시하는 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그래. 네. 잘해주는데 우리 말은 안 들어. 아, 네. 그것도 맞아. 그래서 네. 사장추천위원회에 보통은 사장추천위원회를 한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드시 국민 100명 이상이 네. 사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을 하도록 하는 네. 방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역할은 다 꼼꼼하게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분이 네. 지금 가짜 뉴스와 뭐 그다음에 그 신문들이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 이래서 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이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건 과방위 소관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은 좀 웃음으로 끝내야 되니까. 너무 좋죠. 예. 웃음으로 하나 아니, 끝내드리겠습니다. 정광훈 영상 하나 보면서 정강훈 반응이 나왔나요? 정광훈 반응이 아니 있어? 왜냐하면 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앞으로 당권을 잡을지 모르는 사람이 정광훈이랑 너무 가까운 김문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십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야. 그래서 정광훈을 한번 좀 다루고 갑니다. 네. 정광훈의 장사 수법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응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있었어. 아 그래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응축적으로 정광훈이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하는지.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길 것처럼 막 바람을 잡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막 신날 거 아니야. 네. 너무 행복하다 난리쳐. 네. 발표하기 직전에는. 그리고 실제로 딱 이기면은 너무 좋잖아. 그렇죠. 분위기 잘 만들었고. 너무 좋죠. 근데 실제로 딱 지잖아. 그러면 바로 또 빌런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로 엮어가지고 사람들 분노하게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 또 맞아. 이렇게 보이고 근데- 저렇게 보이고. 예, 이렇게도 내 거 저렇게 해도 내 거 다 돈 되는 장사야. 근데 이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네. 응축돼서 표현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장면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뭐 출구조사 제가 하는 얘기가 딱 맞을 거예요. 이 출구조사 직전의 모습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거로 나옵니다. 아니 지금 소리 질러. 아 분위기. 너무 좋아. 출구조사 직전. 9, 8, 7, 6, 5, 4, 3, 2, 1. 아 저런 게 있었구나. 어메. 어메. 자, 이런 거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목사가 아니에요. 믿을 필요 없어요. 51%로 세팅된다는 얘기가 딱 출구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 같은데 바로. 절대 기죽지 마시고 개표 결과를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줘요.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선관위를 우리는 철저히 다시 재조사해서
뒤집어지든지 안 뒤집어지든지 간에 가네. 선관위가 장난친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가 늘 주장하던 그대로 이번에도 불법 선거가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법 선거의 주범은 누구냐? 중앙선관위입니다. 저렇게 바뀌는군요. 또 사람들 열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런 잡아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저에게 갑자기 제가 이제 알았네요. 이 이후부터 그 부정선거를 왜 하냐고 막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건 이주호 대행이 이번 선거의 총 책임자니까 그렇죠. 그분한테 연락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해줬거든요. 나한테 말고. 왜 나한테 그러세요? 저렇게. 근데 지금 어제 오늘이죠 새벽 2시경에 이제 이제 승복한다고 했잖아요. 김문수가요. 그게 이제 리박스쿨하고 얽힌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얼른 이제 승복 선언하면서 서로 털자 이런 분위기 같은데 저 목사는 이단 사입이 맞아요. 아니 저렇게 황당하고 그 기대 밖의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메가 뭐야? 엄마를 찾은겨? 누구를 찾은겨?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네. 예리한 지적입니다. 예. 역시 국정원입니다. 네. 아까 박성재 아까 보니까 이제 다 국무위원들이 저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내가 꼭 악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국방차관, 거기 국방장관 직무대행이에요. 박선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잘하세요 많이 했거든요. 그 학교 1년 후배예요. 김민석 숭실고 1년 후배. 그렇구나. 예. 84번이니까. 예. 그래서 김선호 차관한테 악수하러 가는데 평소하고 달리 박성재가 내가 지한테 악수하러 가는 줄 알고 뒤돌아서 기다려 서 있더라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박성재가. 본인이 안 해주니까 저기 나 악수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왜 나랑 하지? 아니 김선호하고 악수하러 갔는데 제가 왜 그렇지. 박성재하고 악수를 해요? 네, 기다리고 잡담으로 하셨어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웃겼구나. 고생. 안 웃겼구나. 대화기야기 네. 유머셨군요. 유머는 어디서 한번 검증을 하고 연습해 보시러 오시는 게 좋겠죠. 연습 한번 해야 되겠네. 고맙습니다. 최욱앵커 대전 유성구 투표율 궁금합니까? 유성구 나왔어요? 네. 나 유성구에서는 내 솔직히 얘기하면 네네. 이준석한테 고마울 것 같아. 왜요? 왜냐하면은 구청장이- 여기는 재밌는 곳이다. 뭔가 좀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49.51%, 오. 김문수가 37.49%, 불안한데. 이준석이 11.7%. 이거 맞어. 야, 진짜 유성 맞잖아. 덕받네. 유성의 마스코트 이준석. 나 진짜 홍보대사 이준석. 하나 딱 들고 거기 서 있으면 되겠다. 여력 없이도 놀 수 있는 예. 고장 유성구로 놀러 오세요. 맞장구 치면 안 돼. 무슨 잘못하면 말인지. 큰일 나. 아예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네. 맞장구 칠 수가 맞장구 없네. 치지도 마세요. 네, 맞장구 저희가 하는 모르겠습니다.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위험하네요. 예. 유성구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피로도가 전혀 쌓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즐겁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을까. 네. 왜냐? 커피 120원 그걸로도 대한민국을 막 흔들 정도니 앞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을까 하는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예. 하지만 그럴 때도 의연하게 잘 가야죠. 그럼요. 네. 아까 잠깐 언급됐던 내란 특검 설레입니다 지금. 그건 좀 설레더라. 네. 그 순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롭지만 동시에 강하다. 이거 좋다.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이제. 필요합니다. 보여주는 옛날에 강함을 보여주는 우리가 게. 아니다. 네. 이미 와. 저희 보여줬는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더 계시다가는 계속 네, 자랑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도 기분 좋으실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진짜. 네, 맞지? 정말로. 맞잖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전액 사회 기부된 슈퍼챗. 슈퍼챗 아. 전액 사회 기부되잖아요. 방금도 한은주님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전액 사회 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